많은 국가들에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달러화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위안화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미국하고 별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도 지금 탈달러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지불 결제 단독 구축을 하고 있냐?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이 사실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위안화 국제화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최근 중국의 행보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뚜렷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요. 미국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달러 도전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금 가속도가 붙은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오늘 안유화쇼 일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또렷한 행보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지금 중국과 앞으로 수출입 결제 시 혹은 다른 금융거래 시 달러 대신에 양국 통화를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브라질 헤라와 중국 위안화를 양국이 위안화 결제 및 금융결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브라질과 중국은 지금 달러 대신 자국통화 결제뿐만 아니라 브라질 대통령이 4월 10일부터 14일 중국을 방문하면서 위성 분야 합작 등 20여 건 협력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후 호세프 브릭스 총재와도 만남이 상하이에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브릭스라는 거는 브라질, 인도, 그리고 중국 이렇게 우리가 보통 4개의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브릭스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행국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통화결제, 양국통화결제 활성화 등등 러시아까지 지금 가시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서방 국가에서는 지금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등등 대통령 혹은 총리 혹은 수상들이 중국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그리고 프랑스 기업이 개발한 LNG를 사들일 때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LNG 가스 여기에서 위안화 결제했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엄청 크게 받고 있고요. 이거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달러가 기축통화되는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당시 사우디와 석유 결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스 LNG를 지금 위안화 결제 사례가 발생했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울 만한 일인 거죠. 동시에 또 중국은 사실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하면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안 이런 국가들에서 이 지역과 나라들에서 인프라 투자에 우리가 1대1로 국가들, 선상 있는 국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인프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통화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안화 국제화는 무역결제 통화, 투자 통화, 그리고 각국 외환 보유액, 그래서 위안화 자산 보유 비중으로 일반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투자 통화로서는 1대1로 선상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에 위안화 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재 특히 부도 위기에 처한 신흥국 구제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서방 세계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과 거래할 때 위안화 결제하거나 러시아 또 통화 결제 이런 건 당연스럽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이런 제재를 안 받는 국가들도 중국하고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유럽 같은 데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굉장히 흐름이 어떤지 전 세계가 지금 탈달러화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해외에 대출해줬거나 구제금융을 했거나 이런 규모가 지금 IMF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686억 달러 구제금융을 제공해서 저개발 국가의 가장 큰 구제금융 손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IMF가 해야 되는 역할을 사실상 중국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역에서 위안화
위안화의 그 결제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서 위안화 보유 중앙은행에서 보유 비중 이런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기사와 맞물려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안화 국제화가 어떤 수준이냐를 제가 데이터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피니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당시에는 중국 위안보액의 거의 8, 90%가 달러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미국 국채가 한순간에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종이종학이 되는 경험을 해봅니다. 그때부터 뭘 느끼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그 벌어들인 달러를 운용해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결제한 게 달러다 보니까 국제 기축통화다 보니까 결제가 다 달러였으니까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달러를 받은 다음에 그 달러를 손에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운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결국 다시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 달러가 다시 금융을 통해서 미국 자본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사든지 미국 주식을 사든지 무역 결제를 통한 달러가 다시 미국 자본시장에 돌아가면서 전 세계는 이렇게 어느 나라나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유동성도 좋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딱히 대안적인 상품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들고 있던 국채가 종이조각 같은 가치를 못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지금 파월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각국에서 들고 있던 국채가 가격이 급락하면서 결국은 팔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달러화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위안화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제일 먼저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위안화 무역 결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제 기억에는 2014년이거든요. 2014년에 중국농업은행이 아세안 국가들과 위안화 무역 결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기준입니다. 12월 기준으로 하면은 전 세계에서 무역 결제할 때 지불 통화로서 가장 많이 쓴 게 달러 40.51%, 유로화 36.65%, 영국 파운드가 5.89%, 이 톱3 화폐입니다. 원래는 일본이 제4위에 있었어요. 근데 위안화가 대체했습니다. 위안화가 거의 3%로 대체하고요. 엔화가 오히려 밀려났습니다. 2.58%. 엔화가 국제통화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앞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로스 보더에서 그러니까 국제 무역 결제에서 결제하는 중국의 이 위안화 결제 성장폭이 엄청 빠릅니다. 2021년 29%라는 높은 결제에서의 성장 비중이 29%,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외환 보유액에서 얼마 차지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2022년 1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88%입니다. 이거는 그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위안화 보유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지금 2.88%로 외환 보유액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80개 넘는 중앙은행들에서 위안화를 가장 중요한 외환 보유 통화로 지금 갖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위안화가 전 세계에서 국제화 통화로 더 활성화될 수 있냐는 무역통화, 투자통화, 외환보유액 통화로서의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긍정적인 거는 아시안 국가가 있죠. 근데 아시안 국가들 간의 무역 결제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 간의 위안화 결제 규모가 4.8조 위안, 성장률은 16%입니다. 10년 동안 20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RCEP이라는 무역 결제 범위 안에서 지금 성장률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안화 구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왑을 통해서 우리 화폐 중앙은행끼리 통화 스왑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시 서로
도와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했어요. 지금 8천억 위안. 한국하고도 전에 통화 수합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결제 시스템이 주로 미국 거 달러 결제 시스템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스위프트 코드에서 미국은 CIPS 달러 무역 결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앞으로 위안화 국제 청산을 위해서 CIPS라고 하는 CIPS 위안화 국제 청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칩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위안화 무역 결제할 때 쓰는 청산결제 지불 시스템인데요. 아시아 국가들이 50% 넘게 이 칩스 체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안 국가들하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도 중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적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가면 중국의 자유무역구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1대1로 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광산, 인프라, 서비스 무역 등등에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무역 성장 속도가 35%. 지금 2021년 기준에는 무역액이 2,542억 달러입니다. 한국과 3천억 달러 좀 넘게 하니까 대충 비교하면 아실 거고요. 중국은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의 수출입 상대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규모가 43%. 30% 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지불 결제 시스템이 위안화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도 탈달러화 추세를 하여서 자기네 지불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범아프리카 지불 결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칩스 같은 거. 그걸 PAPSS라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거 말하냐면 전 세계에서 달러 결제를 안 쓰고 대안을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각 지역별 유럽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탈달러화 결제 시스템을 인프라를 다 깔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방문을 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는 이미 위안화 결제 그리고 루블화 결제 양국 간의 통화 결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석유라든가 가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국 간의 통화 결제를 강화함으로써 석유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양국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에 보면은 지금 탈달러화 현상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처음에는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현재 루블화, 터키 리라, 인도 루블 그리고 지금 UAE 달라모 이런 통화를 자체 외환 결제 시스템 주요 통화로 지금 쓰고 있고요. 위안화와 유로화 그리고 UAE 달라모가 이란의 3대 외환 보유 통화입니다. 지금 제일 많고요. 이란의 외환 보유액 자산에서 위안화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1%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는 탈달러화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란 제재 때문에 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방글라데시, 하사크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탈달러화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미국하고 별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도 지금 탈달러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지불 결제 단독 구축을 하고 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달러가 기축통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무역 결제할 때 달러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순이 뭐가 있냐면 달러는 전 세계 통화인데 미국 정부에서 정책을 펼칠 때는 국내 정책에 포커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인데 미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펼칠 때는 자국 우선으로 펼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느라고 작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이거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인데 통화 정책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나가 떨어진 나라들은 이머징 국가들이죠. 신흥국이죠. 이름을 트리키로 지금 주는 터키 같은 나라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경제 문제에서 공경에 처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달러의 이런 국내 통화 정책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붕괴가 된다는 거는 한두 번 당해본 이후에는 스스로가 자국책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국책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에서의 달러 자산을 줄인다든가,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자산을 줄여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은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중국이 외환 보유 한 3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옛날에는 거의 60, 70%가 미국 국채였는데 계속 줄여왔습니다. 일본도 계속 줄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보유액에서의 달러 자산을 줄여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스위프트 기제를 활용해서 미국이 제재 도구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국가를 제재할 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율형에서 그 국가를 스위프트에서 추출하거나, 이란이죠. 이번에 러시아도 많은 기능을 스위프트에서 추출했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도구로 무기화를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걱정 하나가 중국인 거죠. 미중 갈등 시대에 앞으로 혹시 어떤 면에서 제재를 하면 중국을 갖다가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국제무역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을 추출하거나 이러면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은 큰 은행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중국은 지금 5조 달러 넘게 하는데 대부분 다 아직도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제재가 어느 상황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외환무역 결제에서, 그리고 또 투자통화로서, 또 외환보역 통화에서 국가들과 달러 말고도 위안화 혹은 그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할 때 위안화 결제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우디가 눈치를 보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위안화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과 지금 위안화 결제라든가, 그리고 아시아 이런 지역들, 그리고 UAE 이번에 LNG 결제에서의 위안화 사용 등등은 상당 부분 위안화 국제화가 힘을 탈달러화 시대에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도전이 많습니다. 일단은 위안화와 달러의 자유태환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태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위안화를 달러로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되고, 혹은 외국인이라도 원하는 시점 원하는 만큼 바로바로 위안화로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중국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교환이 안 되거나 태환이 안 되는 화폐가 국제화되기는 한계가 있겠죠. 이런 면을 중국 정부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위안화 국제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 1대1로라든가, 그리고 지금 기술 자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이념 정치를 내세우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이라는 이런 이념 하에서 동맹 국가들과 함께 중국이 기술 굵기라든가 그리고 1대1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양분화되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안 국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런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과 국가에서는 이런 시대적 운명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중 갈등 시대에 한국과 중국도 무역 규모가 3천억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안화 결제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안보유액에서 위안화 자산을 얻어만큼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시대에 한국은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경제 협력 안정화를 계속 이어갈지, 왜냐면 이게 무역 결제가 결국은 양국 통화로 할지 아니면 계속 달러로 할지, 이런 거는 기업들 측면에서나 국가적 측면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지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체 위안화의 한계를 잘 알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주제도 잘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계속 워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이런 국내 우선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탈달러화 현상을 갖고 오고 있고, 또 그런 기회에 위안화라는 국제화가 또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